토트넘에서나 뭔가 잉글랜드 대표팀 유로 2번의 결승에서나 결승전에서의 활약은 좀 좋진 않더라고요. 케인은 혼자서 풀 수 있는 유형은 아니야. 여러 가지 뭐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본인도 문제라고. 중요한 경기에서 본인이 이제 부상이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건 없어요. 본인이 못한 거야. 결국 밥상 차려놓고 마지막에 엎은 거는 어쩌면 케인 스스로에게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앉아시죠. 예, 앉아시죠. 예. 자, 반갑습니다, 형님. 자. 네. 내가 어색하네요. 예. 요거 MC 처음이죠. 뒷담화 MC는 처음이죠. 예전에 그 우리 음성 컨텐츠로 그 뒷담화 뭐라 그래야 돼? 이전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때는 좀 했었고. 뒷담화 이전 뭐요? 그런 게 있었나? 히프 때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아, 라디오, 예, 라디오로 밖에서. 딱 이 자리에서 했었죠. 금요부. 예. 금요부. 아, 그때 덕현이랑 둘이 들어오지 않았었나? 메인 MC가 이제 종인이 형이 꾸준하게 쭉 들어오는데 이제 종인이 형이 안 될 때 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덕현이도 들어왔었고. 예. 맨 처음에 그때 아마 종인이가 계속 하다가 덕현이랑 너랑 둘이 들어가 한 번은 들어왔었나요? 되게 어색해했던 네. 그때 처음에 했었을 때. 이게 그 뒷담화는 영상이 있고 음성이 다 있으니까 뭘 먹으면서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음성 컨텐츠에 먹으니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씹는 소리가. 그때 금요 네. PD가 다 알아서 했을 거야. 아, 그래요? 네. 너무 심하면 또 쩝쩝대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고. 아, 그래서 먹지도 못하겠고 이거 술 꿀떡꿀떡도 못하겠고 이래가지고 좀 신경 쓰였는데 요건 그래도 편하네요. 이제. 오늘 이제 청이 형이 갑자기 이제 상가집 갈 일이 생겨가지고 예, 제가 좀 급하게 대타로 왔습니다. 예. 잘 왔어. 어떻게 청이 뭔가 좀 형이랑 할 때는 약간 좀 다르셨어요? 약간 이렇게 좀 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긴 해. 진행자가 바뀌니까. 오늘 밖에 비가 지금은 그치긴 했는데 아니 지금 오고 와요. 있어요. 지금 와요? 다시 네. 와요? 차가 오. 엄청 막혔어요. 예보가 뭐 그냥 다 비던데. 네. 열흘 연속으로. 연속으로? 네. 남부에서 올라오고 있대잖아요. 근데 또 그래서 믿을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한 2주 전부터 맞아요. 계속 비가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그게 네. 미뤄지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제는 전남 지방이 너무 맞아요. 집중호우라서 네.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고. 네. 지난주에도 이제 그 네, 전북, 중남부 지방에 군산 비 요렇게. 엄청 많이 충남 왔었고. 막 네. 이런 쪽에 피해가 컸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비가 올 때 우중 캠핑을 좋아해서 비 맞는 거를 좋아해서 캠핑할 때 그런데 이 장마 기간에 가도 되나 마나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동안 비가 온다는 날 안 온 거야 계속. 캠핑장은 예약해 놨는데 그럼 땡볕 아래에 있게 되거든요. 덥죠.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번 갔다 와볼까? 눈치 보고 비가 좀 적은 지역으로 좀 적게 내리는 지역으로 갔다 와볼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뭐 이렇게 비 오면은 군대에서처럼 뒷잖아 A형 텐트나 아닙니다, B형 텐트 아닙니다. 쳐서 배수로 파고 아닙니다. 이런 거 안 하지? 네. 배수를 안 파도 돼요? 아 너무 많이 예. 오면 예. 파야 되겠지만은 이미 파쇄석이라든가 아니면 네. 데크 위에서 캠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문이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시설이 기본적으로 돼 있구나. 네. 비가 많이 와도. 너무 많이 어머니는 오면 파야겠네. 파야긴 파야 되죠. 8월 이제 중순이면은 다시 이제 리그 시작하고 하는데 뭐 이적 시장 뉴스 때문에 한 달 동안 저희가 막 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유로랑 코파랑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요거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 분 또 코파는 낮에 하고 유로는 밤부터 새벽에 하고 요래가지고 세 분 다 보시느라 좀 힘드셨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어요? 좀 아니 뭐 안 보면 되죠. 네.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뭐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뭐 굳이 다 봐야 돼? 우리가 다 봤을 거라는 편견을 버려. 그렇죠. 그래 자고 일어나면 OTT에서 있잖아요. OTT에서 보면 됩니다. 난 솔직히 아침에 자니까 네. 다 보긴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되게 내 생활 패턴에 약간 변화가 생겼었어요. 왜요? 프랑스 경기, 예. 뭐 잉글랜드 경기, 심지어는 일부 네덜란드 경기. 내가 새벽에 웬만해서 안 자거든. 축구 보다가 주무셨구나. 보다가 조는 거야 계속. 딱 깨면은 10분씩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얘네들 끝내주는 진짜 축구를 하는구나.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졸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잉글랜드 팬이 은근히 만족했대요. 왜요? 깜빡 잠들다 눈 뜨면 그때 골 들어가니까. 올라가긴 했고. 네. 막판에 골이 들어가니까 네. 오 골은 봤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몇 경기를 보면 사실은 잉글랜드 경기나 이런 프랑스 경기는 보다가 그냥 잘까? 이래도 자도 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겨. 왜 그러냐면 그 TVN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한 20몇 분 막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경기를 다 보고 하이라이트도 어떻게 나왔나 봐. 야, 이것만 봐도 되겠다, 야. 이런 팀이야. 이 팀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경기를 보고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야 경기 때 이런 게 있었는데 하이라이트 못 담았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 경기 중계하다가도 야 이건 하이라이트 어떻게 편집하냐? 그럴 때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그 얘기 하잖아요. 축구는 90분 전체를 봐야지. 그래야지만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잉글랜드하고 프랑스는 하이라이트만 봐도 네,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술적으로 뭔가 변화무쌍한 네. 공수 전환 시에 또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져야 풀타임을 보는 어떤 그런 맛이 생기는데 뻔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뻔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돋보였던 팀 있으면 아무래도 뭐 스페인, 코파에서는 그렇지. 코파에선 콜롬비아나 콜롬비아, 이런 팀들 하메스도 와 너무 잘하던데요. 하멜스가 도움 예. 6개로 끝났죠. 한 골 6어시스트. 어시스트를 역대 제일 많이 했지. 그지? 근데 콜롬비아가 워낙에 직선적인 축구를 매력적으로 해가지고 네. 콜롬비아가 진짜 눈에 들어왔고 아니 비엘사의 우루과이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했어요. 잘했죠. 정말 좋은 팀이었지. 또 아르헨티나 우승하고 또 메시가 메이저 대회 3연패잖아요. 더 기쁘셨을 것 같아요. 코파 보면서도. 일단 스페인 우승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우승도 그렇고 기쁘긴 너무 기뻤죠. 그런데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 보면서 아 어쩌면 이것이 메시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 무대일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던 메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1대1 찬스 놓치는 거라든가 결정력이 부족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긴 하지만 네. 어쩌면 하향세가 너무나 빨리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메시가 떠나가게 되고 뭐 디마리아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아르헨티나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으니까 네네네. 그런 선수들 나갈 자리를 또 메워야 되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어쩌면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생각보다는 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사실 아르헨티나가 큰 대회 이제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룩하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스페인이 그렇게 했던 거랑은 다르게 그때는 스페인이 세 대회 연속 우승할 때는 물론 2008년도에는 우승할까 말까 약간 이런 갸웃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 해서 2008, 2010, 2012까지 다 우승할 때는 그때는 진짜 그 기간만큼은 스페인이 최강팀이었잖아요. 맞아요. 당대의 최강팀이었고 당대의 가장 앞선 축구를 하는 팀이었고 그게 이제 라리가의 바르셀로나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그게 뭐 센 팀이고 좋은 팀인데 당대의 최강팀? 이런 느낌이 좀 덜 하잖아요. 그게. 당장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제 프랑스랑 거의 그거는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진짜 격전을 치르면서 이제 결승에서 네. 이제 우승하기도 했었고. 아르헨티나가 1993년부터 2021년까지 네. 28년 동안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었대요. 아 그래요. 그 사이에 네, 그 그런데 긴 시간 동안 2021년부터 네. 2024년까지 메이저 대회 3연패한 거야.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몰아서 한 거죠. 그리고 요 멤버들이 나이가 많은 멤버들이 있다는 거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뭐 코파 우승을 했지만 사실 이쪽 라인보다는 아르헨티나가 올라온 라인보다는 콜롬비아가 올라온 라인이 더 강했죠. 조금 어려웠죠. 네, 그 어려웠죠. 라인이. 예. 반면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라인 다 깨고 전승으로 올라와서 우승했기 때문에 스페인 우승은 약간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사실 우승 후보 세 팀을 다 꺾고 이겼죠. 올라서 우승했으니까.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와 달리 좀 아니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캐나다에 이겼는데 4강에서 캐나다 또 만나서 똑같이 이겼거든요. 그리고 결승 와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상대한 가장 강력한 팀하고 맞대결 펼쳤고 네. 그래서 연장 가서 인테르에 라우타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라우타로 득점왕. 로셀소를 잊지 말아주세요. 로세소의 도움. 로셀소의 어시스트. 네. 아니 그 저 아르헨티나 경기 네. 보면서 로메로랑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어우 막 진짜 수비 잘하더라고요. 막 몸 날리고 허슬 플레이하고.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진짜 수비를 잘해줬죠. 네. 이번 대회에서. 그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이 상당히 좀 좋았었고. 예. 어떤 면에서 둘이 호흡이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로메로가 네. 보면은 걔가 솔직히 파울이나 되게 거칠게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눈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로메로도 꽤 지능적으로 애가 수비를 할 줄 아는 애거든. 민첩한 선수기도 하고. 옛날에 저는 로메로 보면서 그 생각 많이 들어. 아, 쟤 딱 마테라치 건데. 마테라치도 네. 거친 면모가 되게 부각돼서 그렇지 네. 생각보다 수비 위치를 잘 잡고 마테라치는 심지어 느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지셔닝하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게 큰 무대에서 수비수로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더해서 이제 걔는 이제 그걸 하는 거지.
내가 좀 밀릴 것 같아. 야 미리 한 대 까자. 그것도 영리하면서 기인한 그것도 거다. 이제 그것도 하는 거지. 야 어. 기싸움 하는 거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아, 사실 로메로가 뭐 토트넘에서 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키고는 있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예. 일단 자기보다 더 사이코가 골키퍼로 있습니다. 그치, 에밀리아노. 그치. 네. 예. 그래서 자기가 뭔가 실수했을 때에는 예. 계속 떠들거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 팀에는 메시가 있잖아. 그쵸. 거기서 까불어 봐. 그 구심점이.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돼. 만약에 팀이 뭐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메시인데. 딴 선수도 아니고. 근데 스칼로니 감독을 칭찬해야죠. 맞아요. 왜냐면은 그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승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네네네. 거기다 라우타로의 5골, 음. 뭐 후리안 알바레스의 2골, 그리고 메시가 뭐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디마리아의 헌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수비가 눈에 들어오니까 스칼로니 감독이 팀을 완성 단계에 올려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포백 라인 앞에 중앙 성향의 미드필더 3명 배치하고 디마리아가 좌우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공격 전개할 때 메시가 중앙 쪽으로 내려와서 2선에서 볼을 잡고 1차적인 돌격대장 역할하고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라우타로라든가 후리안 알바레스가 골도 많이 넣었으니까. 뭔가 이제 팀이 지난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현장에서 네.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바뀐 거는 오타멘디 대신 리산드로 마티네스 들어간 거 외에는 사실 멤버가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지. 예. 그 팀인데도 뭔가 이제 그런 끈끈함 속에 또 아르헨티나 팬들의 열정적인 어떤 기운 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선수들의 어떤 멘탈리티가 살아나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뭔가 한 방을 해결해 줘야 될 때 팀이 그걸 극복해내서 올라오는 느낌도 강하지만 사실은 스칼로니 감독이 그러한 부분 외에도 경기 내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선수들이 유연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예. 전반에 대폴이 약간 부진하니까 또 오른쪽으로 돌리고 또 수비 시에는 4-4-1-1 뭐 메시 두 줄 수비가 되지만 공격 시에는 디마리아의 또 역할에 따라서 유연하게 또 4-3-3 형태로 변화가 되면서 디마리아가 또 왼쪽에서 안 풀릴 경우에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또 위치를 또 바꿔주기도 네.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기 내용적으로 눈에 그렇게 화려하게 띄진 않지만 네네네. 요긴하게 그런 것들이 잘 먹혀들지. 경기 중에 변화를 줄 때 주도권을 좀 콜롬비아한테 뺏긴다. 그럼 뭔가 변화를 통해서 다시 주도권을 찾고 그렇지. 근데 사실 로렌초 감독의 콜롬비아는 매우 좋은 팀을 만들어냈지만 네. 준수한 기술과 전체적인 피지컬을 다 어느 정도 갖춘 선수들로 하여금 상당히 강한 에너지 압박과 또 빠른 직선적인 전환을 통해서 경기를 추구했지만 역시 후반 중반부터 에너지들이 떨어지고 아르헨티나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쭉 밀기 시작하면서 연장극의 전반까지 갔거든. 네. 사실은 그 분위기를 고려해 보면 콜롬비아도 확실히 무언가 약간의 한계를 느낀 마지막 패배가 28경기 무패행진 이후의 패배였는데 네네네. 그 마지막 패배가 아르헨티나전이었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아르헨티나에게 예, 진 예, 건데 선수 교체 예. 리저브들의 어떤 퀄리티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코르도바나 이런 선수들도 결국 끝까지 에너지가 떨어질 때 끝까지 밀고 가서 나중에 결국은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도 네. 노출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콜롬비아가 경기 내용적으로는 우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 많은 평가를 받지만 아르헨티나 또한 나는 우승 자격이 충분히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지 또. 저도 그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보면서 약간 의구심이 든 건 선수 교체예요. 메시의 부상이라든가 몬티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뭐 니콜라스 곤살레스라든가 아니면은 몰리나를 투입한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라우타로를 90분 안에 투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스칼로니 감독은 콜롬비아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전반전 상황을 봤을 때 콜롬비아가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질 거고 이 경기 연장전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 전반전에 이제 대거 교체를 단행했고 그 교체 투입한 선수들 로세소라든가 라우타로가 골을 만들어냈으니까 반면에 콜롬비아는 형님 말대로 벤치 퀄리티가 선발 퀄리티보다는 떨어지니까 버틴 거예요. 버티다 결국은 선수들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지니까 연장 후반전에 대거 교체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결승골을 넣었으니까. 결국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을 했던 것 그리고 그 선수들이 여전히 이 대회에서도 주축이었던 게 아르헨티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카타르 월드컵 때 생각해보면 스칼로니 감독이 진짜 코파 그 전에 코파 우승하고 그거 잘 끌고 와서 이제 월드컵 본선에 나왔지만 네네네.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사우디한테 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전 전반까지 와 이거는 맞아요. 메시가 골 넣기 전까지. 진짜 엉망인데. 나 그 경기장에 있었죠. 네. 와 이건 진짜 엉망인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무사히.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엔소도 주전이 아니었고 메칼리스테르도 주전이 아니었던 선수들인데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선수들이 그 대회를 거치면서 주전으로 딱 맞아요.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 경기였지. 선수들이. 예. 메시의 그 그러면서부터- 중거리골 한 방과 후반 막판에 엔소가 예. 골을 넣었잖아. 그 경기가 기점이 됐지. 그러면서 이제 딱 자기가 생각한 이제 선수들의 풀이 완전히 이제 그림에 그려졌던 거야 스컬리 감독.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자기 월드컵 우승해본 감독이니까 적재적소에 이제 선수를 좀 쓸 수 있는. 어쨌든 그래도 디마리아나 메시 같이 중요한 선수들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지긴 할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사실 아르헨티나가 뭐 메이저 대회 3연패한 거는 2명의 리오넬이 있기 때문에 스칼로니 감독하고 메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메시가 언제까지 뛰어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저 요번에 잉글랜드랑 스페인 결승 보면서 케인 한 65분 요쯤 이제 교체 아웃 됐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벤치에서 케인이 한번 원샷 잡혔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나 스페인이나 특히 스페인 08 유로 때 거기도 이제 메이저 대회 정말 오랜만에 우승한 거잖아요. 12년 만에. 네, 아까 아르헨티나는 뭐 형님 아까 기록 얘기해 주셨고 이게 혈이 뚫려야 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장난스럽게 케인 무관이다. 야 미넨 갔는데 진짜로 트로피를 못 들어올리네. 근데 이번에 잉글랜드 또 유로 결승 갔어. 물론 경기력이 막 되게 썩 괜찮진 않았지만 그래도 스페인이랑 경기했을 때 그래도 결승은 반반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또 그런 상황에서 이거 케인 때문인가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보니까 약간 이 혈을 뚫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도. 근데 결국 실력이 돼야 돼요, 그게. 음. 실력이 돼야지 그것도 뚫고 올라가니까 스페인이 예전에 딱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항상 평가가 우승 후보지 무조건 되고 근데 우승은 못해. 이게 이제 스페인이 우승 그 메이저 대회 3연패 하기 전까지 평가는 이게 지배적이었어요. 보면 스페인은 본선 나가면 네. 조별런은 잘 치러 막 3대0, 4대0 막 이렇게 골 엄청 넣고 딱 토너먼트 나가는 순간 토너먼트 때는 진짜 강팀들이랑 맞붙으니까 그 팀들을 상대로는 그런 화력들이 안 나오고 항상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게 스트라이커 부재였던 거. 근데 잉글랜드는 생각해보면 아니 대단한 스트라이커가 있고 네. 대단한 윙어들이 있고 대단한 대단한 미드필더. 미드필더가 대단한 수비수가 있고 대단한 골키퍼가 있는데 네. 여긴 왜 안 될까? 네. 약간 미스테리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에 대해서 이거 무관의 저주 있다. 뭐 요 얘기를 하는데 케인이 특히나 저는 진짜 너무 대단한 선수, 너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회 득점왕에도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토트넘에서나 뭔가 잉글랜드 대표팀 유로 2번의 결승에서나 결승전에서의 화력은 생각보다 다른 이전 시즌에도 좀 좋진 않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러니까 국대 그게 트로피 추가하면서. 결국은 메시의 위대함을 또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케인을 이야기하면서. 그치. 아... 그러니까 메시는 뭐 대표팀 은퇴 번복을 하고 네. 라스트 댄스만 지금 3번째. 그렇죠. 사실상. 네, 얘기 나온 게. 월드컵 또 라스트 댄스 진짜 월드컵이니까 라스트 댄스. 근데 또 이번에 유로에서 유로래 코파에서 근데 그때도 뭐 얘기했지만 월드컵 때도 그 멕시코전 루사일 스타디움에 네네네. 현장에 있었지만 완전히 뭐 경기장 분위기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지만 응원을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막 죽을라 그러는 상황이었어. 그거를 메시가 사실은 혼자 그걸 풀었잖아. 혼자 중거리 슈팅으로. 근데 과연 이제 케인은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케인은 사실은 예. 결승전도 전체적인 포지셔닝을 보면은 스페인은 과거에는 뭐 이렇게 겉으로 도는 축구만 많았잖아. 네. 패스만 많고 되게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점유율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팀 전체 기록이 나왔을 때 포지셔닝이 니코 윌리엄스랑 라민 야말이 전방에서 양쪽 윙포드를 딱 잡아주고 모라타는 골을 많이 넣지 않지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주는 네. 포지셔닝에서 네. 로드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배분 역할이 아주 완벽하게 돼 있어. 패스워크나 이런 게. 근데 잉글랜드는 케인, 포든 뭐 애들이 전부 중앙에 좁혀서 중첩되게 역할 수행이 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사실 레시포드나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케인 선수가 그렇게 허리로 내려와도 네. 본인도 답답하니까 내려왔을 거라고. 쇄도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어서 있었네. 케인 장점이 손흥민은 없더라도 그렇게 비슷한 유형에 띄워주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직선으로. 뭔가 그걸 풀었거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선수가 안 보여. 벨링엄 중앙에서 프리하게 움직이더라도 또는 왼쪽에 있더라도 또는 뭐 사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프린트를 하는 유형의 어떤 이러한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케인은 혼자서 풀 수 있는 유형은 아니야.
메시처럼 무언가 자기가 네. 혼자서 극복을 해서 이거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유형이라기보다는 뭔가 조합 플레이들이 좀 그렇죠. 팀적으로 형성이 될 때 네. 빛을 보는데 결국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네. 물론 꾸역꾸역 결과를 내면서 잉글랜드 팬들에게 그래도 트로피는 하나 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사우스게이트를 그래도 지켜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맨날 욕하면서도 예. 결국은 뭐 감독이 사실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그러한 선발과 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지 결과로 좀. 그거 플러스 주요 경기에서의 본인 활약도 분명 아쉬운 거고. 그렇지. 그냥 이번 대회는 그리고 케인 얘기를 하자면 이번 대회는 다른 대회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케인이 우승을 못했던 그런 걸 보면 네. 쭉 잘하다가 뭐 결승 못하거나 예. 쭉 잘하다가 이제 뭐 우승을 어. 정정 지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경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FMC로 따지면 중요 경기 뭐 그게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대회는 사실 전반적으로 케인이 좀 부진해. 케인이라는 선수의 장점을 좀 발휘할 수 없는 좀 잘 안 보였던 그런 케인의 장점이라는 게 근데 그게 이 선수의 기량이 혹시 떨어진 건가? 라고 이제 의심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워낙에 이제 신체 조건도 좋은 선수고 거기에다 똑똑한 선수고 아래서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조차도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데 이번 대회는 보면은 그런 장점이 나올 일이 물론 그 안에 뭐 포든도 있었고 벨링엄도 있었기 때문에 뭐 공간적으로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앞에 그럼 있으면 자기 덩치 활용해서 수비수랑도 조금 더 잘 싸워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싶었는데 근데 그런 모습도 뭐 딱히 그런- 못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엄밀한 진짜 냉정하게 바라보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경기에 문제가 있다 인정을 해서 포든도 문제고 케인도 문제니 아 변화를 좀 줘야겠다. 아이반 토니가 됐던 올리 워킨스가 됐던 콜 파머가 됐던 이런 유형의 선수들 심지어는 에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아 뭔가 변화를 줘서 한번 봐야지. 중간에서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결과를 계속 그 좋지 않은 그 내용에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싹 좋지 않은 내용을 가리게끔 하는 네. 경기 막판의 결과를 선수들이 부카요 사카의 골, 뭐 벨링엄 벨링엄의 골. 엄청난 골 이런 걸로 사실은 상쇄를 시켜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냥 또 한 번 믿어봐. 나는 그때 사실은 피터도 그렇지만 난 솔직히 잉글랜드 중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평가 예. 개인적으로 조금 응원하긴 했어. 경기는 진짜 못하잖아. 그래도 야 한 번 우승 한 번 해라. 너네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혈이 뚫리는 그냥 우승이라도 한 번 해라. 어떻게든 예. 트로피 하나 들어올려고 했는데 골 터졌는데 오! 예. 네 그랬어. 너무 빨리 넣었어. 난 시간이 많아. 남은 시간이 뭐 연장으로 가던가 아니면 한 80분, 90분 85분쯤에 넣어야 돼 너네들은. 아. 그리고 연장 끌고 와서 승부차기를 이겨야 된단 말이야. 아, 참. 근데 콜파머 골도 해리케인 나간 다음에 터진 거잖아요. 맞아요. 벨링엄이 딱 원터치 받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와, 벨링엄은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벨링엄이 좀 분전한 경기였었고 네. 결국에는 그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거예요. 예.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과연 이 대회에 임하면서 명단 선발부터 해가지고 네. 이 매 경기 내는 선발 라인업을 과연 맞게 짰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딱 거죠. 처음에 명단 발표 때부터 이야기가 좀 가겠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명단 뽑은 것부터 예. 문제인데 이게 이 선수들이 워낙 체급이 높다 보니 그쵸. 그걸 꾸역꾸역 다 이기고 올라온 거지. 예. 만약에 체급이 이탈리아급이었다. 안 망했죠. 됐어요. 네, 망했죠. 아니 사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잘못이 제일 크죠. 왜냐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잉글랜드 빌드업 그게 빌드업입니까? 사임했어. 사우스게이트. 맞아요. 네, 오늘 사임했더라고요. 딱 사인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는 뭐 하루 네. 이틀 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물러난다. 그 다음에 뭐 후임 감독 뭐 여러 명 있는데 뭐 포터도 뭐 또 에디 하우든 뭐 포터든 뭐 다 지금 뭐 물망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케인 말고 무관하면 떠오르는 뭐 선수 있어요? 다른 스포츠나? NBA가 역시 제일 많죠. 아. 네. 말론 스타턴이 제일 아마 그거 유타 많이 재즈. 떠오르죠. 예. 케인이 뭐 압도적인 거 아니야? 케인이 진짜 그 대표 이미지가 됐나 봐요. 케인, 그러니까 이게 예. 축구는 또 대회가 많잖아. 클럽들 대회 있고 그다음에 아. 대표팀 대회 있고 그쵸 막 그쵸. 이런데. 뭐 우리도 아시안 게임 있고 네. 아시안컵 있고 뭐 K리그, FA컵 이렇게 많으니까. 물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팀이라고 할지언정 네. 어쨌든 그래도 근접했던 순간이 있었고 그쵸. 토트넘하고 리그 2위 있었을 했었고. 때 근접했던 순간이 있었고 게다가 어쨌든 챔스 결승도 맞죠. 예. 갔었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우승을 몇 번 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잉글랜드 클럽들은 컵 대회도 2개잖아. FA컵도 있고 그다음에 리그컵도 있고 맞아요. 2개 다 있는데 그것도
성향의 문제 같아. 아. 그 선수가 정말 트로피를 바라는 인터뷰도 하고 음. 나는 트로피를 위해서 팀을 옮긴다. 네. 뭐 야망을 드러내고 그런 선수라면은 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아 진짜 트로피를 올리는지 아니면 무관으로 남는지 이걸 지켜보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그 우리 찬우도 잘 아는 주세페 시뇨리 같은 선수는 예. 라치오에서 득점왕을 계속 네. 3회나 하고 막 그랬어요. 세 번 했지. 네. 세 번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에릭손 감독 들어오고 나서 네. 조금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삼프도리아로 팀을 옮겼잖아. 음. 옮기고 나서 바로 코파 이탈리아 뭐 그다음에 리그 아 그렇게 돼요. 컵이너스컵 그지? 라치오가 막 라치오가 우승해갖고 시뇨리가 막 네. 트로피에 욕심을 내고 있었다면 네. 야 그러니까 1, 2년만 더 기다리면 라치오에서 오랭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진짜 혈 뚫린 거네. 그 어떻게 심장이 보면. 감독 그래서 트로피가 있어. 어. 선수 시절에 주전이 아니고 지금 어, 트로피가 네. 있어. 심장이 그래서 감독은. 뭐, 그렇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 선수가 네. 뭐 그런 거 별로 드러내지 않고 나는 뭐 트로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생활 만족하고 뭐 이래. 근데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얘기했듯이 네. 하도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발락이다. 그러면은 2001, 그렇지. 2002 시즌 레버쿠젠이 그 다준 우승했을 그래,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자연준. 뭐다 네. 그래서 뭐 스타크래프트 하는 애들이 뭐 콩락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네. 뭐 아. 콩라인이 어쩌니 뭐 자꾸 이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고 네. 미국에서도 발락 가지고 뭐 근데 발락 안첼로티 때 우승했잖아 리그도. 그쵸. 그러니까 첼시 무관의 와서. 제왕 얘기하면은 꼭 그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수 그렇지.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죠. 네. 발락 뭐 토티는 네. 그냥 원클럽맨으로 있는 거야 로마에서. 근데 근데 뭐 결국 우승했어요. 2006년 월드컵 월드컵 우승했잖아. 우승했지. 어, 로마에서 그거 리그 그렇지. 우승도 했고. 그쵸. 우승을 그 했어. 메이저 우승을 했잖아. 네. 뭐 근데 사실은 그 선수들이 어떤 마음가짐이냐는 얘기지. 성향들이 다르니까. 내가 만약 선수라면 나는 글쎄 난 트로피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진 않을 것 같거든. 아 그래요? 그냥 내가 프로 선수 생활을 한다. 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나를 서포팅하는 이런 분위기나 난 이 지역의 생활, 이 클럽의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그러면 난 그게 삶이고 나 현실을 더 중시하니까 나는 계획을 막 세우고 이러는 뭐 유형 선수가 나름 어릴 때부터 일기장에 나는 이렇게 해서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따고 뭐 언제는 뭐 해서 리그 우승을 하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을 즐기면서 네. 생활하다가 은퇴하면 뭐 이런 마인드면은 그게 트로피가 그렇게 중요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지. 찬우 형이랑 영주 형은. 저는 네. 욕심 날 것 같은데요. 아 트로피 욕심. 네, 오. 왜냐면은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건 무관의 제왕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관은 엄청 많은 선수들이 무관이죠. 아, K는 사실 그 얘기를 할 그게 수 많죠. 네. K는 트로피 때문에 사실 옮기는 뉘앙스의 네, 얘기를 네, 했으니까. 네, 네. 그치? 근데 이제 내가 누가 봐도 잘하는데 팀에서 이 팀과 운이 잘 맞지 않아서 이 팀에 있으면 계속 우승을 못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승을 위해서 오. 이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이제 팀 스포츠를 운동선수를 하면서 예. 그 어떤 진짜 땀 흘린 그 대가, 최종 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네. 기분, 희열 이걸 한번 선수의 생활 중에 학창 시절이든 맛본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잊지 못하고 그 트로피에 대한 예. 그게 있겠지. 만약에 케인이 어. 뮌헨이라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트로피를 올릴 가능성이 전 여전히 높은 아, 높죠. 편이라고 생각을 높죠. 하는데 한번 하겠지. 네. 만약에 케인이 진짜 그대로 무관으로 커리어가 마감되면 이후에는 좀 어떻게 평가가 될까? 와 끔찍하다 끔찍해. 왜 그러냐면 예. 해리 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너무 잘하고 너무 대단해서. 이 선수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준 네. 공격수로서의 모습은 단연 세계 최고 선수인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물론 거기에는 본인 탓도 있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요한 경기에서 본인이 이제 뭔가 잘 못하는 아니면 부상이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못한 거야. 그렇게 우승한 선수니까 당연히 주위에서는 야 너 이렇게 잘하는데 네가 야 너 팀이 토트넘이라서 안 나와. 그럼 그만 갔어. 여기 가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는 팀. 근데 처음에 갔는데 이 팀도 안 됐네. 여기 잉글랜드까지 이제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승회를 끝날 수 있어요. 요 다음 시즌에 우승만 하면.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들어 올릴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케인의 행보를 봤을 때는 케인이 우승 직전까지 간 횟수가 적지 않아요. 이야기했다시피 네. 뭐 챔피언스리그, 그거 리그컵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뭐 지금 유로 2번. 네. 근데 그 결승전에서 케인이 보여준 게 결승전 최악이지. 활약도 사실 기억에 나지 않긴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케인에 대해서 나중에 진짜 무관이 돼서 얘기를 할 때 케인이 진짜 뛰어난 스트라이커였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하겠죠. 그런데
결국 밥상 차려놓고 마지막에 엎은 거는 어쩌면 케인 스스로에게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한 방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야, 그 기록만 봐도 되게 엽기적인 게 어제 그 김현민 기자 예. 기록을 많이 가져오잖아. 네네네. 여러 가지 지표. 결승전 기록을 가져왔는데 지난 유로 결승전 두 대회에서 케인이 예. 다 나왔잖아. 예. 박스한 터치가 2번이야. 그거밖에 안 돼요? 터치만 뭐 네. 슈팅도 아니고. 그러니까 터치만 2번. 와. 그거 내가 그거 보고 그 기록을 네. 보고 야 이게 좀 심각하다. 어떻게 왜 이럴까 케인은 그 뭐 여러 가지 뭐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또 본인도 문제라고. 그 잉글랜드 팬들도 계속 후반 들어가서 계속 아이반 토니 넣어라, 올리 워킨스 넣어라, 콜 파머 빨리 넣어라. 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쵸, 아무리 그쵸. 이러다가도 결과를 뭐 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 바꾸자마자 예. 파머가 첼시 애들이 역시 잘해. 케인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미넨이라서 들 것 같긴 한데. 하긴 할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어쨌든 지난 시즌에는 케인이 골도 많이 넣었어. 본인은 골을 엄청 많이 넣었는데 이제 맞아. 팀이 우승을 못한 거잖아. 근데 다음 시즌에 우승을 해. 근데 골 수가 한 반 줄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승을 해도 옛날 같지 않네. 이거 팀 묻어갔네. 약간 이런다고 이제. 근데 우리가 확실히 스포츠라는 게 결국 팀 스포츠를 많이 보잖아요. 팀 스포츠라는 거는 결국 이제 개인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느냐, 개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제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항상 있잖아요. 농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명 한 명이 워낙에 비중이 큰 스포츠다 보니까 네. 그 한 명이 진짜 엄청나게 위대한 선수,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단 예. 같은 선수가 있다면 진짜 그 선수가 진짜 이렇게 뭐 우승까지 만들어놓은, 그래서 위대한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 축구는 사실 11명이 하다 보니까 농구 이 한 명이 아무리 대단한 선수를, 그러니까 메시 정도, 메시도 자기가 축구 지구상에서 제일 잘할 때는 우승을 못했잖아요. 맞아요. 대표팀에서는 네. 바르셀로나에서 우승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케인 혼자서 막 엄청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승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편으로 이번 잉글랜드 대표팀은 워낙에 좋은 멤버들이 지난번 유로와 이번 유로 그 사이에 월드컵까지 해가지고 월드컵 유로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멤버들이 많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럼 케인도 이제 나이 요런 거 감안하면은 진짜 다가오는 시즌엔 트로피 들어올려서 이거 좀 무관해제왕 그러니까 타이틀 떼야 된다. 사실 올 시즌에 들어올 줄 알았지 바이른 뮌헨 가서.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게 뭐 우승도 아니고 3등을 했으니. 사실 한번 생각해봐봐. 컵대도 우승을 못해 어떻게?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냥 득점왕 하고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말 안 나오게. 득점왕 못하고 우승하면 또 아유 또 얘기 나오고. 묻어갔네. 그 얘기 나온다니까 그냥. 근데 뭐 바이른 뮌헨 팬도 하는데 왜 이렇게 케인을 걱정을 하는 거야? 너무 그 안쓰러운 안쓰러워서? 좀 안타까워서. 네. 케인을 위해서 한잔 하시네요. 예. 근데 나는 이번 예. 유로 보면서 안타깝진 않았어. 너무 못했어.